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식 수술을 하지 못하면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은숙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증자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병실 침대에서 딸의 얼굴은 점점 더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정은숙은 헌혈이 집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고 또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제발 버텨줘. 조금만 더. 정은숙은 밀려오는 절망감에 병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간은 없고 딸은 죽어가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조건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기적 같은 새 생명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낡은 빌라 2층에서 정은숙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정은숙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잠시 허리를 주무릅니다. 간병인으로 일한 지 15년째 몸 이곳저곳이 쑤시지 않는 날이 없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정은숙의 발걸음은 여전히 습관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딸 유나가 독립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작은 방 앞을 지날 때면 여전히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텅 빈 방이지만 정은숙에게는 아직도 유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25살이 된 유나는 이제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20년 홀로 유나를 키워낸 세월은 고단했지만 정은숙에게는 자랑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계란 2개를 꺼내는 정은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끝이 이상했습니다. 피로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걸려오는 전화라니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저 유나 언니 회사 동료 김민지예요. 언니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어제 야근하다가 회사에서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셔서요. 정은숙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노른자가 퍼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가스불도 끄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은숙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 생각뿐이었습니다. 성실한 유나가 야근까지 하며 일하다니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란빛을 띤 유나의 얼굴을 본 순간 정은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황달이었습니다. 유나의 눈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가 정은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급성 간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었고요. 지금 상태로는 이식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정은숙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간 이식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겨우 25살인 딸이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니요. 건강했던 유나가 왜 갑자기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직계 가족 중에서만 간 이식이 가능합니다.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혹시 아버지는 연락이 되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정은숙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니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도현, 유나가 5살 때 집을 나간 남자였습니다. 가난과 빚에 짓눌려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남자,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안 맞아요. 제가 B형인데 유나는 AB형이거든요. 아버지가 A형이었어요. 정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분께 연락을 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로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은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유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 거지?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정은숙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유나. 엄마가 어떻게든 구할게. 너 좀 쉬어야 해. 하지만 정은숙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박도현, 20년 만에 다시 찾아야 할 남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정은숙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이제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정은숙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박도연이 쓰던 전화번호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릴까요? 아니, 정말 연결이나 될까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응답기에 무미건조한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정은숙은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혹시 잘못 눌렀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은숙은 박도연의 친구들 번호를 떠올려 봤습니다. 20년 전 박도현과 함께 일했던 공사장 동료들, 술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알 리 없었습니다. 정은숙은 인터넷 검색창에 박도현이라는 이름을 쳐봤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그 박도현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은숙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도현의 고향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박도연의 형은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정확한 소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은숙은 결국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 남편입니다.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지금 급하게 찾아야 해서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하신 분은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라서요. 신고 접수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실종 신고를 하셨거나 현재 가족이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조회도 불가능합니다. 정은숙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법적으로 남이라니 한때는 부부였고 아이까지 낳은 사이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은숙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경찰관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은숙은 경찰서를 나와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도연을 찾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하늘은 왜 이렇게 가혹한 걸까요? 그날 밤 정은숙은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수면제를 맞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정은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나야, 제발 버텨줘. 엄마가 어떻게든 구할게. 꼭 살려줄게. 정은숙은 유나의 손을 꼭 쥐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제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요. 엄마의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유나만은 살려달라고요. 다음 날부터 정은숙은 헌혈이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익명 기증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희박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홍보 포스터를 보며 기도하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간 이식 대기자는 수천 명인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은숙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딸을 살릴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간호사가 다가와 정은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순간 정은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유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유나 어머니시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혈액형도 일치하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완벽합니다. 정은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구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정은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증자분께 제 마음을 꼭 전해주세요. 정은숙은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이 살 수 있다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고요. 복도를 달리는 정은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은숙은 유나를 깨웠습니다. 유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노란빛이 감도는 얼굴이었지만 엄마의 밝은 표정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유나야, 기증자가 나타났어. 너 살 수 있어. 수술할 수 있대.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와 딸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담당 의사가 정은숙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정은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증자분의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혈액형은 AB형, 조직 적합성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간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요. 이렇게 조건이 잘 맞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정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기증자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증자분께서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수술 후에도 접촉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줄 사람인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한다니요. 평생 은인으로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 이름조차 모른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수술은 모레 오전 8시에 진행됩니다. 준비 잘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은숙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익명을 고집하는 걸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유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은숙은 기증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나는 죽을 조금씩 떠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분이 아빠일 수도 있을까요? 정은숙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유나의 질문이 뜻밖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나야. 내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남자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꿈이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왠지 그 사람이 아빠 같았어요. 정은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내 아빠는 우리를 떠난 지 20년이야.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리 없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혈액형이 AB형이잖아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A형이었다고 했고요. 그럼 가능하잖아요. 정은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유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도연은 A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AB형인 건 정은숙이 B형이고 박도연이 A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야, AB형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정은숙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정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기증자의 정보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AB형 혈액형, 완벽한 조직 적합성, 양호한 간 상태, 그리고 익명을 고집하는 태도,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니,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은숙은 일어나 병실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딘가에 기증자가 있을 겁니다. 유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내어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설마. 정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박도연일 리 없어. 그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식이 없었잖아. 지금 와서 나타날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혹시 정말 그 사람이면 어떡하지? 정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숙은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기증자분에 대해 조금만 더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나이라도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0대 초반이십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50대 초반. 박도연의 나이였습니다. 정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사람일까요? 수술 하루 전날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유나는 수술 준비를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은숙은 유나를 따라다니며 곁을 지켰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여전히 노랗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죠? 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정은숙은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유나. 수술 잘 받고 빨리 나아서 다시 회사도 다니고 그래야지. 오후 3시쯤 간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정은숙에게 복도로 나오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정은숙은 유나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간호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증자분 수술 동의서를 제가 정리하다가 봤거든요. 정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의서 비고란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유나 어머니께 미안하다고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정은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단어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혹시 기증자분 이름이?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동의서에는 이름이 가려져 있었어요. 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정은숙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유나 어머니라는 표현.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박도연인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말았어야 했나요? 정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은숙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은숙은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유나가 살 수 있고 기증자의 정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정은숙은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금식 중이라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정은숙은 유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한숨 쉬어요? 걱정돼요? 아니야, 유나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내일 수술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는 수면제를 맞고 잠들었습니다. 정은숙은 유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유나를 깨웠습니다. 수술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은숙은 유나와 함께 수술실 앞까지 갔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운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괜찮을 거죠? 당연하지, 우리 유나. 수술 끝나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간호사들이 유나를 수술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정은숙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기증자분도 지금 수술실에 계신 건가요? 네, 옆 수술실에 계십니다. 정은숙은 복도를 따라 옆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정은숙은 문 앞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두 사람 모두 무사히 나오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정은숙에게 대기실로 가시라고 했지만 정은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저 안에 박도연이 있다면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숙은 수술실 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정은숙은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급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정은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유나는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기증받은 간이 아주 잘 자리 잡았어요. 곧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정은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유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기증자분은요? 그분도 괜찮으신가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은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증자분이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혈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은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의사는 다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숙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그분도 살려주세요. 제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되었든 유나를 살린 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은숙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정은숙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은숙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다리는 저려왔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물이라도 드세요. 쓰러지시면 안 돼요. 정은숙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갈증은 여전했습니다. 마음의 갈증이었습니다. 누가 저 안에서 유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정은숙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기증자분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지혈에는 성공했습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행히 넘겼습니다. 정은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의사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로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숙은 벽에 기댔습니다. 살았지만 의식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깨어날 수 있나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2, 3일 안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은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나는 살았지만 그 은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 건가요? 중환자실에 면회할 수 있나요? 직계 가족만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가족 관계가 아니시죠? 정은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은숙은 기증자와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한 남이었습니다. 유나는요? 제 딸은 어떻습니까? 유나 씨는 회복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아주 좋아요. 기증받은 간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은숙은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유나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노란빛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은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유나야.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유나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은숙은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기증자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얼굴의 황달도 거의 사라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숙은 매일 중환자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시라고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정은숙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현 씨, 반응 있습니다. 정은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도현. 그 이름을 20년 만에 다시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박도현이었습니다. 유나를 살린 사람이 박도현이었습니다. 정은숙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박도현이 맞았습니다. 정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했던 남자, 원망했던 남자가 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은숙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도현 씨, 간호사가 나와 정은숙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정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부인입니다. 이혼했지만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방금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직 말은 못하시지만 눈을 뜨셨습니다. 정은숙은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먼저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분 후 정은숙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숙이 다가가자 박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은숙도 울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박도연이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정은숙은 박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괜찮아? 응,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어요. 박도연은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정은숙은 박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모두 손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이 완전히 깨어난 건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은숙은 매일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아직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병실 문 앞까지만 왔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박도연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숙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은수가 또 왔구나. 당신이 유나를 살렸는데 안 올 수가 있나요? 정은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20년 동안 뭐하고 살았냐고 묻고 싶지? 정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왜 나타났는지가 더 궁금해요. 박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간 후 20년 동안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 단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 유나가 5살 때 나를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 아빠, 아빠 하면서 울던 그 목소리가요. 정은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웠으면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유나가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데요. 박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능한 아빠가 나타나면 유나한테 더 상처가 될 것 같았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가 뭐가 필요해. 정은숙은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유나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박도연은 알까요? 밤새 간병 일을 하고 낮에는 유나를 돌보며 지냈던 날들을요.
그럼 어떻게 유나가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박도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정은숙은 그걸 받아 펼쳐봤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급성 간부전 환자, 가족, 기증자 찾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이 헌혈이 집에 붙인 전단지를 봤어. 유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정은숙은 기억났습니다. 박도연을 찾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헌혈이 집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였던 게 생각났습니다. 설마 박도연이 그걸 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기증자 신청을 했어. 검사를 받았는데 조건이 완벽하게 맞는다고 하더라고. 그때 알았어. 하늘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못했잖아. 내 마지막 조각이라도 유나한테 주고 싶었어. 정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이었으면 진작 찾아올 것이지.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서 우릴 울려요. 박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은수가.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의사가 박도연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은숙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많았던 만큼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기증한 간이 잘 자리 잡았나요? 수혜자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 씨 말씀이시죠? 아주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아직 말씀 안 드렸나요? 수혜자가 따님이셨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정은숙이 이미 말했지만 의사에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제 딸이 살았다는 거죠?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의사가 나간 후 박도연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숙은 박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를 만나고 싶어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유나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워. 유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며칠 전부터 병실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곤 하거든요. 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유나도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수가 유나 이름이라도 불러볼 수 있을까? 20년 만에 아빠 목소리로 딸 이름을 부르고 싶어. 정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유나 아빠잖아요. 박도연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그 목소리에는 2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숙은 박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퇴원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후 2주일이 지났고 회복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얼굴의 황달은 완전히 사라졌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정은숙은 유나와 함께 퇴원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퇴원하기 전에 아빠 한번 만나볼래? 유나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엄마. 그분이 날 살려주셨잖아요. 정은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괜찮겠어? 마음 준비됐어?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무섭긴 해요.
20년 동안 보지 못한 아빠인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만나야죠. 제 몸속에 아빠의 간이 있는데요. 오후 2시 정은숙은 유나를 휠체어에 태워 박도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유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숙도 긴장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은숙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갈까?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도연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유나를 본 순간 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야.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나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희미한 기억 속의 얼굴과 지금 눈앞의 얼굴을 맞춰보려는 듯 했습니다. 아빠 맞죠? 유나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박도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20년이나 늦었구나.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오래 안 오셨어요? 제가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박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아빠가 무능해서 너희를 지킬 수 없었어. 도망친 거야. 정말 비겁하게 도망쳤어.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빠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박도연은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5살 때는 작고 가벼웠는데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를 버린 게 제일 후회돼. 이제라도 아빠 역할 할 수 있게 해줄래? 유나는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아빠를 찾았어요. 정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원망과 미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구나. 박도연은 유나를 천천히 놓아주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몸은 괜찮아? 아프지 않아? 네, 이제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박도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하게 살아야 해. 아빠 간이 들어간 몸이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빠에게 듣는 잔소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은숙이 박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랬을 텐데 그때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원망 안 해요.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아빠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박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나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빠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용서해 주는구나.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족하면 안 될까요?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박도연은 정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숙도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용서도 있었습니다. 정은숙이 박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유나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박도연은 정은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숙아,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어?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정은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금은 당신 몸부터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와 딸, 그리고 아빠.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남은 건 용서와 사랑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믿어요. 유나가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회복이 더디었습니다. 의사는 나이와 출혈량을 고려하면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정은숙은 불안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숙과 유나가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박도연은 힘들어하는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거야. 박도연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정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요. 어느 날 새벽 정은숙은 병원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도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은숙은 유나를 깨워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박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간 이식 후유증으로 합병증이 왔습니다. 간부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은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유나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이제 막 만났는데 벌써 가시면 안 돼요. 며칠 동안 박도연은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면 정은숙과 유나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도연은 정은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은숙아, 내 침대 서랍에 편지 한 통 있어. 내가 죽으면 유나한테 전해줘. 정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안 죽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숙아, 나 이제 괜찮아. 유나도 살렸고 너희한테 사과도 했잖아. 20년 동안 못다 한 아빠 노릇도 조금은 한 것 같아.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어. 정은숙은 박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미안했어요. 저도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20년 동안 미워하기만 했어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숙아. 내가 날 미워한 건 당연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마지막에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날 오후 박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은숙과 유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숙은 박도연의 침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은수가, 유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은수가 20년 동안 홀로 유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옆에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유나야, 아빠는 늘 너희가 내게 준 삶을 부끄러워했어. 제대로 된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내 마지막 조각이라도 너희에게 돌려주고 싶었어.
부디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처럼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내 가족들아. 정은숙과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도연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박도연의 친구들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박도연이 20년 동안 가족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정은숙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정은숙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결국 끝까지 약속을 지켰네. 도망가지 않겠다던 약속. 유나를 지키겠다던 약속. 다 지켰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은숙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간호학과에 편입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의료진들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4년 후 유나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 자신이 수술받았던 그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 이식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유나는 환자들의 손을 잡으며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삶에도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을 용서해 줄 거예요. 어느 날 젊은 남자 환자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이 병동에 환자로 누워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었죠. 그분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은숙은 가끔 병원을 찾아와 유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유나의 모습에서 박도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요. 저녁 무렵 유나와 정은숙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환자 한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힘이 된다고요. 정은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내 아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가 주신 생명, 소중히 쓰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정은숙과 유나는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도연이 남긴 사랑과 희생은 이제 유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